독립이 기대되는 나이에도 부모의 부양에 의존하는 이들을 캥거루족이라고 부르죠. 더 좁은 의미론 나이가 들었는데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1980년대 초반생 10명 중 4명은 35세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인데요. 1970년대 초반생과 후반생이 35세가 됐을 시점과 비교해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더 높아졌는데 80년대 초반생의 캥거루족 비율이 70년대 초반생의 2배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졸업과 취업, 분가와 결혼 등이 과거에 비해 늦춰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갈수록 취업이 힘들어지고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 등으로 이전 세대만큼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연령은 1986년 22세에서 2023년 24세로 늦어졌고 취업의 경우엔 같은 기간 21세에서 24세로 늦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 세대의 자립 지원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블더 정혜경이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는 30대가 지난 2월 기준 31만 6천 명에 달하는 걸로 통계청에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14,000명 늘어난 규모로 관련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습니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째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쉬었음 상태로 잡히는 건 육아나 가사, 직업훈련, 건강 문제 같은 분명한 사유 없이 일을 찾지 않고 있으면서 그냥 쉬고 있다고 대답하는 경우입니다. 30대를 포함한 15에서 29세 쉬었음 인구가 최근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노동시장 활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그냥 쉬는 쉬었음 청년과 취업 준비생, 실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청년 백수는 지난달 120만 명에 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년 새 7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내수 부진, 기업들의 경력직, 중고신입 선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백수가 늘어난 걸로 분석됩니다.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한 청년 취업자 상황도 녹록지 않았는데 취업자 4명 중 1명이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단기 근로자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른바 워라밸 등을 이유로 단기 근로를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거란 시각도 있지만 청년층이 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SBS 하정인입니다. 청년들은 한층 좁아진 취업문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 이제 찾아봤던 그런 TO에 비해서는 확실히 채용률이 많이 낮아지고 그게 문이 좁아졌다는 건 확실히 체감이 되는데 더딘 경기 회복 속에 기업들이 계획한 채용 인원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뭘 해야 될지도 약간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일자리도 수 자체가 좀 적으니까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았나. 경쟁이 더 치열해지니 외국어와 자격증, 학점, 인턴 경력 어느 스펙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진 만큼 경제적 부담도 커졌습니다. 응시료랑 준비하는 데 필요한 강의나 교재 구입비 같은 거에서 지출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너무 커서 눈높이를 낮추긴 쉽지 않습니다. 30년, 40년 가까이 일해야 되는 상황에서 초기에 임금 격차라는 게 지금 현 세대에서는 좀 크게 느껴지지 않는가.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0.5%포인트 오른 62.6%로 역대 가장 높았지만 유독 청년 고용률만은 뒷걸음질했습니다. 정부는 151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지난해보다 10% 늘리고 인기가 많은 6개월짜리 인턴은 올해 10,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에 있고 없음이 희망 격차를 만듭니다. 우리 경제의 선순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민생 정책의 최전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의 속도가 붙어 민간 채용이 확대되지 않는 한 청년 취업 한파 해소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권 기자, 요즘 은퇴한 이후에도 이 자녀를 책임지는 부모가 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이렇게 답한 부모가 많았네요. 네. 평생 직장 개념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주로 다녔던 직장에 아직 몸담고 있을 때 자녀를 결혼까지 시킨다. 이게 많은 부모들이 꿈꾸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3명 중에 2명은 은퇴 후에도 자녀 부양 부담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전국의 30대에서 50대까지 가구주, 가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제 35세 이전에 결혼하는 사람이 남성은 3명 중에 1명, 여성은 절반이 좀 넘는 정도입니다. 보통 결혼 후에 아이를 낳는다는 걸 생각해 볼 때 30대 후반에 아이가 생길 경우에 내가 60세가 돼도 아이는 아직 대학생 정도의 나이겠죠. 자녀가 결혼을 해 있을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은퇴란 더 이상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게 될 때로 정의했는데요. 다만 공공근로 일자리 정도에 나서거나 소일거리, 말하자면 용돈벌이로 일하는 정도까지는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주된 직장에서 은퇴했을 때 본인이 받게 될 예상 퇴직금은 평균 1억 7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나왔는데요. 은퇴한 뒤에 자녀를 결혼시키는 데만 1억 400만 원. 은퇴 이후에 자녀 교육 비용으로는 평균 7,700만 원이 들 거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여럿이면 각오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질 거고요. 이미 한 명만으로도 퇴직금만 갖고는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네, 은퇴 이유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연금을 따져보게 되잖아요. 네. 개편이 추진 중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기준에선 어느 정도는 연금에 기댈 수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내 소득이 얼마 정도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단 국민연금이 추산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 대체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22%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전에 벌었던 것만큼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기를 바란다면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그중에 22%밖에 채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본인이 돈을 벌 때 고소득이었을수록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이것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월 소득이 550만 원을 넘는 고소득은 은퇴 후에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 대체율은 15%까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가정들을 일렬로 쭉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 딱 정가운데 있는 중간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집을 예로 좀 보면요. 50대가 가장인 가정들만 따로 추려서 봤을 때 통계청 집계 기준으로 딱 중간 수준이려면 연간 세전 소득이 7,060만 원 정도입니다. 40대도 거의 똑같습니다. 10,000원 차이입니다. 7,059만 원입니다. 이 집이 맞벌이라고 치고요. 부부가 한 사람당 연간 3,530만 원 정도를 버는 집이라고 보면요. 이 맞벌이 부부는 나중에 연간 1,600만 원쯤의 연금 소득을 올릴 걸로 추산된다는 겁니다. 네, 보통 40, 50대들이 은퇴 후에도 지금 버는 돈의 70% 정도 현금 흐름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는데 국민연금만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여기에 자녀 부양 부담까지 안 끝났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80%가 은퇴 후를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요. 은퇴 후에 대한 준비가 약간이라도 돼 있다는 사람은 3명 중 1명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은퇴 후에도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네. 우리나라 노년층이 이 근로소득에 의지해서 사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가운데 2번째로 높았다고요? 네,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OECD 평균에 보시는 것처럼 2배가 넘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보통 69세부터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근로소득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는 기점으로 봤습니다. 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가량은 개인연금을 1.2개 정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사적연금을 비롯해서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 놓는 게 여러모로 절실하고 또 여전히 부족한 수준인 걸로 꼽혔습니다. 네, 권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